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예, 잊지 말자 시리즈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 핵광학과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이콘님. 뵙습니다. 네, 잘 계셨죠? 한참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덕분에 예.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 교수님 나와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신 거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네, 다행입니다. 그 뒤로도 그 말씀 제가 여러 번 좀 써먹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제 영상이지만 잘 찍으셨더라고요. 먼저 가장 지금 궁금한 게요.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방류했는지, 문제는 없는지, 지금 하다가 뭐 중간에 사고도 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고요.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괜찮은 건지 이런 건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네. 지금 방류 시작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갔습니까? 8월 24일부터 예. 사실 그건 어찌 보면은 우리 그 국치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다른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는 치욕스러운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세요. 9월, 10월, 이제 석 달, 넉 달째 된 거 예. 아니에요. 자, 그렇으면 그렇죠? 9월, 10월, 넉 달, 열흘 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게 다 괜찮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도 더 괜찮다는 것이고 일본 언론보다도 우리 언론은 더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일단은요. 근거로 괜찮다고 하는 그래서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 그걸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곱씹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뭔가 어떤 흑색 선전일 수도 있고 뭔가 진실을 그냥 불편하니까 덮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절대 안전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15,600톤 어쨌든 수영장 한 6개 분량 올림픽 규격 수영장이죠. 그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딘가 비교적 가장 깨끗한 물만 가지고 지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아마 어떤 분이 저보고도 가서 재보시라 했는데 제가 아직 회신은 안 했습니다만 예. 지금 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첨벙첨벙 바닷가에서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도쿄 전력이 자 떠주는 걸 그거는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IAEA라고는 국제기구도 하고 우리가 가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제된 걸 버린다는 것 첫 번째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사고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건 근데 어떤 사고였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자, 이러한 정화기죠. 예. 대형이죠. 왜냐하면은 134만 톤을 공정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 규격 수영장 600개의 분량 아니겠습니까? 이걸 했는데 자, 그럼 그때까지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일어난 거. 그동안은 이제 은폐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 난 건 어떤 거였냐면은 그 밖에서 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알프스가 됐건 쌀이가 됐건 쿠리온이 됐건 여러 가지 그 정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알프스 말고도 있어요. 거기에서 났던 거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그 사고가 뭐 호수가 빠져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자, 이러한 정화 장치는 우리 가정용 정화기도 보세요. 당연히 와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씻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 이 청소하는 부분, 이 세정하는 부분도 똑같이 철제로 된 그런 그 고정형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임시로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거 써야 되겠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세정을 할 때 이왕이면은 그런 정도 되는 양이 많으면은 기본적으로 세정제 중에서 좀 비싸지만 친환경이 있어요. 근데 뭘 쓴지 아십니까? 질산을 썼어요. 지금 이게 독극물이거든요. 독극물이죠. 예, 그걸 왜 쓰느냐? 여러 가지 침전물 중에서 이렇게 죽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수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는 침전물도 있고 소금도 있고 진흙도 있고 모래도 있지만
생물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바닷물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게 또 정화기를 통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막습니다. 여과기를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 먼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아마 그걸 예측을 못했던지 그걸 하기 위해서든지 어쨌든 간에 친환경 물질이 아닌 질산을 썼고, 그리고 이 질산을 썼으면은 이게 당연히 위험한 물이죠. 그리고 질산을 쓰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 다른 거는 이제 방수 물질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부글부글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알프스라는 기계가 있고 배관이 있을 겁니다. 철저히 알프스가 또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것 계량, 그리고 고성능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구리온 쌀이도 있고. 자, 그럼 여기 아마 씻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들어가기 전에 정화를 하니까. 그리고 나오는 데는 아니고. 자, 그럼 여기서 할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물이 밀려오니까 압력이 차죠. 자, 그런 거를 보통 이런 PVC 이런 호수겠죠. 이걸 가지고 클램프를 이렇게 석쇠를 해놓으면은, 그리고 이걸 작업할 때는 품질 관리, 품질 보증이 되잖아요. 교육도 받고 방사선 교육도 받고 비법 교육 다 받은 이런 정규 지원이 가야 되는데, 아마도 하청의 제하청, 그러니까 아마 제3세계일 수도 있죠. 그 외국인 노동자가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방호복 입고, 그리고 바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중을 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던 터에 이게 손잡이 또는 이렇게 그 마금쇠라고 하는 건 이게 터져버린 거죠. 압력이 세니까.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는 그걸 몰랐다고, 그렇게까지 셀 줄은 몰랐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았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정치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앞으로 조금 단단하게 홀매쳐 다시 막으면 되지 않. 저는 그게 아니, 애시당초 왜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느냐. 국제원자력기구가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 보고서 자체는 뭐랄까요? 일본 정부가 떠다 준 깨끗한 물만 보시오 이렇게 안 봤겠죠. 그럼 우리는 제3기관을 동원해서라도 그것도 봐야 된다. 왜냐면 절차를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IAEA라고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말은 전부 이제 가짜 뉴스가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경찰의 고발까지 당하고 했는데, 절대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수님, 중간에 궁금한 거 2가지만 잠깐 여쭤보고 또 다음에 가죠. 네네. 맨 앞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깨끗하다고 하는 물을 먼저 흘려보낸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오염수가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게 있고 더 나쁜 게 있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요,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은 이거 이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알프스, 구리온, 쌀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가 있고 필터를 교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제대로 작동할 때 얼마 동안이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 생물체도 있지만 진흙, 모래, 기름 이런 게 짜니까 또 필터가 완전히 더럽혀지겠죠. 우리 냉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어컨도 보면은 먼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기 전에 얼마 정도, 그거는 상당히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을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는 동안에 그때 생산이 안 되니까 그냥 공회전하는 거죠. 하면은 그냥 엉뚱한 불순물들이 걸려 있으니까 실제 걸리려고 하는 방사선 물질들은 안 걸려지고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덕지덕지 흡착이 돼 있단 말이죠. 그 기간이 나왔을 것들은 이제 어딘가 뒤쪽에 따로 보관을 했겠죠. 왜냐하면 재제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추측이지만은 비교적 작동을 잘할 때 있었던 것들. 그래서 삼중소 외에는 비교적 걸러진 것들을 어딘가 갖다 놨을 것이다. 그 이유는 거기서 계속 떠가지고 국제원자력기구 건네주고 또 제3기관이 건네주고 했기 때문에 그 물이 어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게 충분한 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미리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토록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를 할 때는 좀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 보내고, 네네. 덜 오염된 물 보내고, 그렇죠. 검사를 안 할 때 진짜 보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제 국제사회도 벌써 피로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365일 누가 그러니까요. 하루 24시간 보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폐로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따끈따끈한 방사능 물질 플루토늄 같은 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까지 과연 국제기구가 또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밤에 할 때 과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때까지는 아마도 여태까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마치 그 위에 깨끗한 물을 보내는 것처럼 깨끗한 물만 보내니까 지금은 가서 또 올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일종의 전 세계 사기극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전 세계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내 작전을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인해 작전, 인수 작전. 많은 물을 가지고 저기 하면서 처음에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느슨할 때쯤 되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해수 붓기도 힘들고 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 이제 그때는 슬슬 버리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더라도 설계 잘못을 해가지고 그 도교조를 잘못을 해가지고 그냥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구리온, 쌀이, 알프스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정화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게 30톤이라고 하는데 제 계산을 따지면 30톤이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500톤 가까이 돼서 그거는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그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마 그런 말을 하겠죠. 이러이러한 게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 그냥 국제사회가 필요할 때 이렇게 버리더라도 별 문제 없을 거야 라는 그 명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런 그 기계를 거치지 않는 게 지금 발표된 게 30톤인데 제 계산으로는 100톤이 넘을 것이다. 전에는 500톤이 그냥 나갔다. 나머지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땅을 얼렸는데 땅 당연히 녹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치지도 않아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지하수가 냉각 섞여가지고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핵심이 문제는- 알프스 아닙니까? 알프스. 아니요. 알프스는 이제 그 걸러지는 물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걸러지지 않고 알프스를 우회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전체를 하루에요. 1000톤 정도 나오고 있었던 게 800톤으로 줄었다고 잠깐만요. 해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알프스라는 정화 장치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폐수를 보낸다고 하는 건데 이 알프스를 믿을 수 있느냐만 해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예 알프스를 거치지도 않고 보내는 게 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삼중수소 빼고는 다 걸르겠다 해서 알프스로 자꾸 우리 그 주의를 돌렸죠. 근데 그 나머지 핵종들 62개, 정확히는 2000개가 넘거든요. 이걸 다 걸렸냐? 아니죠. 현재 기술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은 최소한 일본이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30톤이 그냥 나가는데요. 거치지 않아요. 알프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너무 많은 양이 흘러오니까 전체를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나가는 건데 제 계산은 30톤을 넘는다는 거죠. 30톤을 넘고 100톤 넘을 수도 있다. 자, 좋아요. 이게 30톤이라고 하죠. 엄청난 양 아닙니까? 3000톤이면요. 30톤이면요. 그러니까 1톤이면 이게 한 4개 분량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120개 분량이에요. 올림픽 기획수 하루에요. 하루에.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저는 이걸 다 알프스 안 거치고 나가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거 벌써 알려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오.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미리 나서서 알려야 되는데 그거는 저기 아무도 말하지 않죠. 지금 거쳐서 나가는 거에만 지금 몰입해 있죠. 그런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그냥 나가는 물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류 걱정하잖아요. 예. 뭐 10년 있다 돌아온다. 저는 7개월 만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당했는데 실제로요. 넉 달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건 계산이에요. 계산이란 건 불확실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그렇다면 10년 만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그 계산 누가 믿습니까? 물론 지금 대통령 믿을 수 있겠죠. 그때 가면 임기가 끝났어요. 우리 국민은 안 해요. 우리 아들, 딸은 아니에요. 그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몰입해 있는데요. 알프스에 몰입해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회되는 물, 그거는 거치지도 않는다는 것. 근데 또 하나 있는 게요. 화로차. 예. 화로차 아시죠? 예. 일본 화로차 우리 국내에 돌아다닙니다. 물 질질 흐르고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로차는 가서 일본 땅덩어리에 바퀴 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일본 화로차들은 활개를 치며 돌아다녀요. 그 이유는요. 예. 현장에서 직접 팔아야지 이윤을 챙기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화로차 가서 그냥 배 위에서 그 거래를 하고 맞춰요. 근데 그 화로차는 뭐가 있을까요? 후쿠시마에서 온 화로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물일까요? 후쿠시마 바닷물이죠. 그걸 그냥 흩뿌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지금 그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네. 이것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올랐습니다. 네. 이건 우리 지금 국민께서 중국, 홍콩은 다 수산물 수입 금지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화로차는 막아야 된다. 막아야죠. 막아야 돼. 바닷물에 직접 안 막아요.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럼 화로차도 저기 일본 가서 우리도 그럼 우리 거 제대로 제가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아, 여기가 일본 땅입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로차 그리고 그 화로차는 가면서 자 제가 봤죠. 그리고 물은 버리고 가죠. 우리 강토에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해류도 아니고 평양수도 아니고 바로 그 당시에 그걸 사진 찍은 저기도 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국민께서 아시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있을 수 우리는 심지어 쓰레기도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잘못 버리다가 전부 그 적발당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와가지고 그 방사능 폐기물 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게 덮고 그냥 잊고 지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아직 그대로 물 밑에 잠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찾아내고 알리고 경각심 알리고 그리고 막아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뭐 우리 전문가도 포함해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중에 검증도 우리 전문가들이 간다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참여는 하고 있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용해지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어디를 갈까요? 도쿄전력이 말하는 어느 사무실 가가지고 PPT 자료 보고 그리고 가져온 물 보고 그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이거는요. 국가 기밀 시설, 국가 보안 시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갈 수가 없는, 국제 원자력 기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냥 마련한 그 사무실 가서 있다가 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24시간 일본이 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못 가요. 방사물질이. 그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거죠. 자, 그분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 그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 사고 경위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웃지 못할 사건이거든요. PVC 플라스틱 관을 썼다. 그리고 그게 풀렸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받지 않는 그리고 방호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도 없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부에 닿았는데 만약에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다면 피부가 닿아도 상관없어야죠. 삼중수미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삼중수 말고 알프스로 걸러야 될 그런 것들이 아주 잔뜩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12년 넘게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그러면 PVC 관부터 교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앞으로 그냥 이것만 제대로 매면 될 거야. 한번 사고 났는데 그대로 제대로 할까요? 당연히 압력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조금의 많이 치욕스럽죠. 치욕스럽습니다. 아까 네. 시작하실 때 국치일로 기록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교수님 이 내용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로카쇼무라? 네네. 로카쇼무라의 핵 재처리 공장이 가동될 때 발생하는 대규모 핵 오염수 방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냐면요. 이게 원전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원전에서는 그냥 삼중수 정도 나오고 말아요. 예. 그런데 이건 사고 원전이죠. 그러니까 삼중수 외에 뭐가 나올까요?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오고요. 방사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후쿠시마에는 플루토늄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서요. 이거는 방사 물질이기도 하지만 독극물이죠. 우리 인류가는 최극악한 독극물이란 말이죠. 이게 특히 사목에 많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연관이 되는 게요. 내년부터 가동하게 될 로카수촌의 핵 재처리 시설에서는 내년부터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처리해야 될 그 해결료 물질이 800톤입니다. 1년에. 지금 근데 후쿠시마에 쌓여 있는 게 880톤이에요. 예. 우연히 일치겠지만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제염을 합니다. 그리고 질산으로 처리를 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많은 오폐물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핵폐수라고 합니다. 핵폐수가 맞는 말인데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좀 양을 따질까요? 1년에 800톤이에요. 지금 후쿠시마는 30년 동안에 880톤에서 나오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1년에 800톤이면 간단한 계산이죠. 3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1년에요. 30배가. 예. 그럼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영국도 버리고 있고 프랑스도 버리고 있고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니까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당연히 세계는 이 로카수촌에서 나가는 건 보겠죠.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버렸는데 별거 아닐 거야. 이런 그 전조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쓰고 일본이 올해 보세요. 굳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왜 오래 버렸을까요? 로카수촌 핵 재처리 공장이 가동하기 직전입니다. 일단 가동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1년에 30배가 되는 게 삼중수소, 플루토늄. 거기서 처리하는 게 플루토늄이거든요. 로카쇼무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오모리 현인데요. 그러면은 아니 후쿠시마 핵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네. 지난번에 쓰나미 때문에 그렇죠. 손상을 입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지금 방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로카쇼무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처리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처리를 하면은 폐수가 나온다는 거죠. 사고가 아니고요. 폐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시면은요. 지금 플루토늄 잠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에서 플루토늄이 나온 거는 사고 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될 플루토늄들이 바깥에 튀어나온 것이고요. 로카스무라에서는 사고는 아니지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예 그걸 으깨게 됩니다. 깨버리게 돼요. 그걸 예. 질산이 녹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달랐지만 여기서는 사고 때문에 녹아버렸고 거기서는 화학 약품 때문에 사고가 아니지만 녹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폐수가 모든 원자로에 다 공통된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원자로에 첫 번째는 플루토늄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 썼다는 게 달랐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제철이라는 거 안 씁니다. 우리는 안 씁니까? 안 해요. 그런데 일본은 허락을 받아가서 한다는 것이죠. 미국은요? 미국은 하죠. 영국도 하고 프랑스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플루토늄이 나오는 이거는 발전소에도 쓰지만은 핵폭탄에 쓰잖아요. 우리 거는 아예 플루토늄을 안 쓰는군요. 예, 지금 널브러져 있죠. 해결료 저장소에 있거나 예. 또는 수조에 있거나 또는 이제 밖에 나와 있거나 건식 저장, 습식 저장에 그냥 우리 손대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로카수촌에서는 그걸 이제 끄집어내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후쿠시마에서 녹았던 것처럼 이건 화학적으로 녹게 돼요. 사고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명분 있죠. 셀라필 영국도 했어. 프랑스도 해. 프랑스 워싱턴 DC에 또 있거든요. 리치몬드도 있고 있죠. 워싱턴 DC DC가 아니고 서부 워싱턴이죠. 예. 갑자기 이름 생각나지 않지만 서부에서 그대로 그냥 버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일본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후쿠시마는 사고로 버렸지만 이거는 처리하면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이 최소한 10배에서 30배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막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막아야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막아야 된다 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 일본 정부보다 더한 일본 언론보다 더한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게 아주 아쉬운 거죠. 오늘 또 교수님 말씀 듣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 끝으로 교수님이 이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괜찮지 않은데 얼마나 위험한 거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수산물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어도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 물론 안전하다고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근거를 알고 싶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왜 안전한지 어떤 일년에 받게 될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산물 또 활허를 소비하는 민족입니다. 뭐 60kg이 넘는다고 1년에요. 뭐 웬만한 성인 체중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할 수 있어요. 후쿠시마라는 원자로가 있었고 1, 2, 3, 4 각기 다른 형태로 녹고 부서지고 잔해가 생겼고 그러면 그걸 갖고 출발한 다음에 그리고 이 원자를 얼마만큼 그동안에 운전했을까 이걸 하면은 웬만한 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2년 지났으니까 그중에 어떤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 이게 나가는데 먼저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쳐서 나가는 것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있을 수 있는 것 전부 계산한 다음에 이게 태평양을 타고 간다, 화로차를 타고 온다, 또 선박평이 실려온다. 이런 걸 모두 정량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소비하는 게 64kg이면 그게 얼마만큼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핵종별로 해서 언제 중후가 날 것이다. 중후가 나는 게요. 지금 당장 뭐 살갗이 물러지고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분명 10년 있다가 갑상선부터 나타날 거란 말이죠. 미국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핵실험한 다음에 그게 지금 70년 지나서요. 그는 뭐냐면 유전적으로 지금 2세대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지금 이거 가지고 며칠 그러니까 몇 달 버린 거 가지고 괜찮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정부는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민족.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고개 갸우뚱해지고 그럼 과연 얼만큼 돼? 그래서 저는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요 10,000명에 한 사람꼴로 고형암 그러니까 그 뇌종양 같은 게 특별한 고형암이 나타날 수 있다. 확률이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000명에 한 사람꼴이라면요 오히려 육류보다 덜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하게 그냥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10,000명에 한 사람이면 우리 5천만이니까 5,000명이죠. 그렇죠? 근데 그 5,000명이 누굴지 모른다는 거죠.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는 대통령도, 원자력안전위원장도, 국회의원도 없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게는 그게 10,000명 중에 하나였지만, 만일의 사태였지만, 바로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방사선 무서움이라는 건데, 그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전해. 이거는 굉장히 그 무책임한 태도라고 봐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일본에 가서 온몸으로라도 방류 못하게 막아라 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 들을 사람 아니고 맞죠.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쭉 들으면서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재앙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구나. 너무 두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안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오히려 그게 욕구불만 이게 그 방송부터 무섭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해결책도 아니고요. 그냥 평소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어민 또 유영아 포함해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현재 있는 그대로 이거는 나라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로차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평형수 대형 선박 가가지고 와서 공해상에 푼다고 하니까 괜찮다는 게 우리는 일본 열도하고 대한민국 사이에 공해를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좁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멀리 가서 푸게 하거나 또는 후쿠시마 현 근처에 가서는 평형수를 아예 뜨지 못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은 우리 국민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엉뚱하게 가서 이걸
뭐 방류를 막겠다. 물론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벌써 하려고 했던 정부면은 벌써 몇 년 전에 했겠죠. 그렇지만 못했지 않습니까? 안 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음번 작업들이죠. 이런 작은 것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알겠습니다.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성, 김아무개님. 1년에 17,000톤 화로차가 한국 항구에 쏟아부었네. 그럼 후쿠시마에서 버리는 것보다 화로차가 버리는 게 더 많겠네요. 이은주님, 아는 것이 힘이 아닌 아는 것이 병이 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대처하고 싸울 수도 있겠지요. 진실을 전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잊지 말자 해서 이렇게 교수님을 모셨는데 우리가 또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벌써 희미해지고요. 예. 그리고 벌써 이게 세 번째 방류라는 걸 알고 계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벌써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시간 이걸 날 알아야 되는 때마다 것이고요. 한 그렇죠. 번씩 나와서 이렇게 좀 경각심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